이 시간에는 법의 개념을 법의 어원과 법이 갖고 있는 규범성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어원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의 본질, 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은 하나의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범성을 우리가 법이 갖고 있는 규범성 중에서 그것은 사회규범이고 강행규범이면서 또한 권리를 만들어주고 유지하는 그 형성의 규범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론 중에서도 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고 같이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강 우리 법의 본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본질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우리가 도대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법의 개념, 그리고 법과 비슷한 개념들이 있죠. 법과 인접한 규범들, 도덕, 관습 이런 것과 법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과 구분해야 될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는 것을 통해서 법의 본질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법은 통치의 수단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것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론 수준에서지만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이 제목에 전부 이렇게 한자가 나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법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학에서 쓰는 한자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700 내지 800자 정도만 익숙해지면 법에서 법률에서 쓰는 웬만한 용어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자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한자가 표의 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글자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하고 또 한자를 통해서 법을 읽는 순간 상당히 사고가 깊어지고 특별히 무엇보다 이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어 능력이라고 하는데 조어 능력은 표의 문자가 갖고 있는 그 강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번거롭지만 이 법학을 공부할 때 그 한자로 된 그 단어에 좀 익숙해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게 불편한 것 같더라도 한 중간 정도 강의까지 나가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글자를 보기 때문에 곧 한자에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 첫 시간 법의 본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의 개념에 가서는 법의 어원, 법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법이라고 하는 말의 그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거고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범이다. 그리고 이 규범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규범이라고 하는 성격이 법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과 인접 규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법과 이제 도덕이고요. 그다음 법과 간섭. 그리고 법과 구분해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법률, 법규, 명령. 거의 같이 쓰는 말 같은데도 조금씩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법규, 법령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법은 그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가 자유시민으로서의 또 주권자로서의 이 법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법의 본질에 들어가서 이 법의 어원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동서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동서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통점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시비 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 악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의 어원을 동양적인 의미에서 법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서양에서의 그 법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대표적으로 아주 함축적인 경구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법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언을 통해서 법의 성격과 본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의 그 의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한자는 물을 나타내죠. 물 숫자와 갈 것자가 합한 모양이죠. 그래서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잘 흐르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모든 것을 채우지 않습니까? 공평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나 원래 이제 옛날 글에 보면 그 금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치자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치자라고 하는 것은 해치수라고 하는 이 짐승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짐승입니다. 해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태는 머리에 뿔이 달려서 죄인이 있으면 악한이 있으면 그 들이받아 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이제 죄를 심판하는 그런 아주 그 선악을 가르는 그러한 그 짐승인데, 이 해태를 나타내는 치자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 법자를 썼습니다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물수변에 갈 것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물이 뭐 흐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에서 이 법이란 물이 흘러가듯이 공평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이다.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악을 제거하는 규범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어디에 말에 뿌리를 두고 있냐? 그리스의 노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이 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자연 질서를 의미하는 피직스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표현, 독일어 불어, 영어 모두 이 법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다 이 올바름, 똑바르다, 올바르다, 정의, 공평, 권리 이런 의미들을 다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원들을 몇 개를 볼까요?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 약간 시크한 말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 아직도 정의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만큼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법의 개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공허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법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듯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개념화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칸트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법은 공동체에 살아있는 의지이고, 또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이 공동체, 공동정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살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얘기겠죠. 특히 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법은 상식이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법이 타락하면 그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타락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이 막아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도덕의 최소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그 사회의 가치,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법의 본연의 역할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은 주권자가 그에게 복종하는 국민에게 내린 명령이다. 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강제력, 또 사회 질서 유지 기능 이런 걸 생각할 때 법에서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강제적인 요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인간 본성에 있는 최고 이성으로서 행해야 할 바를 명하고, 또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범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해져야 할 바를 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
우리 법률용어로 이것을 나중에 보겠지만 부작위라고 그럽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부작위, 안이 붙여 써서 부작위 그러는데, 그 부작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게 대부분의 이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예컨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도둑질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지하는 규범을 위반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에게 기대하는 바, 그 이성적인 존재로서 기대하는 것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법은 법 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닌 현실이다. 그리고 아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랬는데, 법은 도덕의 그 최대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보면 규정하고 법을 통해서 형성되어 나갈 최소한의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 최대의 것이 될 수가 있다. 그것도 넘어서 법이 어떤 도덕적인 것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은 규범이다 그럴 때 그 규범이란 말 속에 사회규범, 강제규범, 형성규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제규범이 법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법은 규범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규범은 무엇이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런 자연 법칙하고는 이제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죠. 사람은 모두 죽는다든지 만류 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자연 법칙의 한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은 기계적이고 몰가치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태, 사람의 의사결정, 사람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하고는 다릅니다. 일정한 목적이 있고 이상이 있고 거기에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은 존재의 법칙이지만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의 법칙입니다. 또 따라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준칙이고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을 우리가 볼 때 기계적 이 통치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연 법칙하고는 다른 것이죠. 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학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그 좁은 학문이 아니라 정치, 경제, 심리, 사회, 재반 사회 현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폭넓은 그 안목, 철학적인 그 지식, 소양,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체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법학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법을 들여다볼 때도 역시 그러한 식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법을 하나의 살면서 내 피해나 안 보고 그런 자기 권리 구제의 수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을 하나의 그 공동체의 규범으로서 또 이 공동체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에 내가 참여하고 그것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회의 어떤 선진성, 후진성, 이런 것들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 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규범 그러면 개인 규범과 그 이제 사회 규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개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죠. 뭐 개인의 좌우명이라든지 생활 신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 규범이라고 합니다.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 사회 규범이다라고 할 때, 이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일반에게 적용되기 위한, 일반은 뭡니까?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 위에 사람이 없다, 모두가 법 아래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정, 학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러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것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말이죠. 뭐 하여튼 인간이 자기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법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홉스의 유명한 그 말이 있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놓이게 되는 질서와 규범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 비용, 노력, 수고, 이런 것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기심, 서로를 그 적으로 보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정말 그 생존이 아닌 목적을 위해서도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죽일 수 있는 게, 그게 인간만의 특징인 것이죠. 인간 안에 천사와 악마의 본성이 다 있는 것인데, 악마의 본성이 있는 것을 우리 서로 알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제어하는 그 기준이 뭔가, 그 제어하는 수단이 뭔가, 바로 이제 법인 것이죠. 그 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 조금 더 자기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 비용을 줄이자. 그러면서 조금 안락하고 안전하게 살자라고 하는 합의의 최종 이른 그 규칙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의지면서, 그 의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각자의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학은 바로 그러한 사회적 목적, 가치, 여기에 분명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학문입니다. 법은 바로 그런 것의 표현이고,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회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법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면서 그 인간 본질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은 사회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은 뭡니까? 법은 우리가 그 강제규범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규범에는 강제력을 띤 강제규범과 비강제규범이 있죠. 법은 대표적인 강제규범입니다. 비강제규범은 이제 도덕, 종교 등과 같이 뭐 규범에 위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외부적 제재가 없는 규범, 우리가 비강제규범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제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이 있다 그러면 뭐가 따릅니까? 외부적 제재가 가해주는 규범이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그 강행적 성격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도덕, 관습, 종교 등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를 스스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강제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이제 손해배상이라든지 강제집행, 형벌, 과태료 여러 가지 제재가 있죠. 또 이런 제재를 통해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간접적인 심리 강제의 효과도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 이런 강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말하는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쳐야 되겠죠. 최선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 그 현대 국가의 비대화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주의, 다른 말로 하면 국가 후견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 뒤에서 모든 것을 이제 간섭해 주는 것, 간섭해 주는 게 아니죠. 사실 간섭하는 것이죠. 국가가 보호를 이유로 해서 개인에 대한 과도한 간섭, 규제, 통제, 또 이것이 집단으로 가면 집단적 정파에 의한 다수의 독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은 항상 국가 권력에서의 가장 핵심은 권력의 핵심은 뭐냐면 자제의 원칙입니다. 자제의 원칙. 그리고 인권 보호. 이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국가가 법을 통해서 지향해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자, 국가의 그 강제 규범, 법이 갖고 있는 강제 규범, 그 강제성이 갖고 있는 위험성, 또 그 위험성의 주체, 그 위험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바로 국가에 달려 있다. 국가는 가능한 권력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은 이 형성 규범입니다.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과거에 그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법의 본질을 규제와 통제 위주로 생각했습니다. 법을 간섭과 규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와 통제로서의 법을 이해하는 것은 룰 오브 로, 소위 법치주의라고 하기보다는 룰 바이 로, 법에 의한 통치, 법을 수단으로 삼는 통제적 사고방식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룰 오브 로 우리가 법치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룰 바이 로, 이거는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말 같습니까? 이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중국의 통치 전략이죠. 또 통치 뭐 표라고 하기도 하고, 뭐 통치 뭐 이념화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법에 의한 통치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거해서 법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법치주의, rule of law는 사람이 아닌 법 그 자신이, 법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rule by law는 뭡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다스림의 대상은 뭡니까? 다스림의 대상은 누구예요? 국가?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국민? 인민이죠. 근데 누가 합니까? 이렇게 당이 하는 거죠. 무엇으로? 수단? 바로 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rule of law와 rule by law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 북한, 중국 이런데 거기도 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법은 있죠. 그죠? 다만 그 법이 뭡니까? 그 법이 수단. 무슨 수단? 바로 폭정의 수단이고, 폭정의 합리화 도구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법 그러면 어떤 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의 내용,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의 실질인 것이죠. 법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인류 사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법은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특허권을 비롯한 각종 지적재산권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죠. 특히 이제 권리를 만들어줄 때
누구의 권리를 만들어주냐? 결국 이제 개인의 권리인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개인의 권리를 만들어주고 보호하고, 이 과정 속에서 개인이 바로 어떤 존재가 되느냐? 능동적인 거래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 거래의 그 대전제가 뭡니까?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죠. 거래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것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스스로 자주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바탕이 그 울타리가 되어준 것이 뭐냐? 바로 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그런 울타리,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만들어주는 권리가 바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은 인간 생활 토대의 근본이면서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거래를 가능케 하는 것이죠. 거래라고 하는 것, 뭐 크게 말하면 우리가 경제생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시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장과 경제가 합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장 경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 경제는 이 법치주의가 없으면,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룰 오브 러가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인간 생활, 인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량,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과 선택이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법을 통한 그런 울타리, 그런 게임의 규칙,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는 정서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